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인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잉글리시의 옹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우리 특례 입시 그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학생들, 요즘은 뭐 사회권뿐만 아니라 중위권에 나간 학생들까지도, 물론 뭐 중하위인 학생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서류 전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인데요. 뭐 서류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하나하나 설명드린다면 너무 길겠죠. 예, 그래서 그 영상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잉글리시 유튜브 채널의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잉글리시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도 단톡방이 있고요. 1번 방이 있고 2번 방이 있습니다. 아마 그 방 어떻게 참여하게 해야 되는지는 영상들 보시면 여러분들 요 댓글에 아니면 설명란에 우리 잉글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참여하시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아무튼 이런 단톡방을 통해서 너무 예전엔 말고 최근에 골랐던 정보들, 질문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 아니면 꼭 이거는 누구나 공유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딱 10가지만 추려가지고요. 여기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종의 우리가 이걸 Q&A 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나오는 질문과 답변, 이런 건데, 물론 이 Q&A 팩이라고 하면 그럼 잉글리시 용이라는 정답을 얘기해 준가?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겠죠. 실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특례입시 여러분 알다시피 특히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류 전형할 때 평가는 정성평가를 이루어준다고 하죠. 이 정성평가란 이 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 평가 방식도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제출하는 서류, 그 서류를 준비하고 이 서류가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고 고민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례입시에서 특히 서류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 원서 접수하는데 많은 분들이 머리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당연히 제가 드린 것도 100%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 바운더리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거. 제가 너무 빼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Q&A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단톡방에 질문에 대해 댓글을 드리면서 드린 답변들이 물론 명쾌하게 떨어진 답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특례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제 경험에서 그 나름대로 좀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일반화시킨 내용들, 이런 부분들로 가급적 이게 100%가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8, 90%는 그러한 정답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 영상에 드리는 Q&A 팩에서도 그러한 관점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첫 번째는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12월 특례에서 공부한 학생이 올려주신 질문을 따왔는데요. 자, 공인 성적, 수상 실적 등 아무것도 없이 현지 로컬 학교 기준에서 5.0 만점의 내신 성적에 4.8 정도의 내신 성적만 가지고 있고 토픽 이외에는 다른 공인 성적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12월 특례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죠. 워낙 공인 성적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공인 성적이 없을 때, 공인 성적이 뭐냐? SAT, TOEFL, AP와 같은 성적 시험을 말하겠죠. 이런 성적이 없을 경우에도 12월 특례로 다수 내신 성적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담은 질문이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사회권 대학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로컬 학교에서 다니는 공부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 서류 전형에서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학교의 내신 성적이고요. 특히 학생이 다녔던 학교가 대형 공립학교였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 대형 공립학교란 말은
현지에 있는 현지 학생들이 다수인 가운데 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경쟁하면서 이뤄낸 성적이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GPA가 우수하면요, 최상위 대학들도 도전해서 합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조금 최근에 와서 좀 달라진 부분은요, 이 사회권 학생들의 어떤 그 입시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이 로컬 학교에 있는 학생들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인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또 사교육의 혜택을 아주 국제학교라든지 제한고학교 학생들만큼 원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온라인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로컬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은 공인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최상위 대학 인기학과, 의학대는 물론이고요. 어쨌건 최상위 대학의 인기학과 하면 경쟁이 치열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로컬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 내인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 간의 경쟁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가적인 그런 공인시험 성적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인성적 없다 하더라도 어쨌건 로컬 학교에서 내인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 이 학교 절대 낮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 학교에 의학대나 공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공립학교에, 로컬 학교에 내인 성적만 가지고 도전해서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내신이고요. 내신이 우수하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서류 전형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Q&A 두 번째는요, 특례 원서 접수할 때 우리가 IGCSE라고 하는 게 있죠. 이 IGCSE 성적표는 필수 제출 서류냐, 그리고 이거를 표준화 성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자, IGCSE는 여러분들 보통 IB 과정 운영하는 학교들이 보통 이제 그 전 단계로, IBDP는 보통 마지막 2학년에 진행하죠. 그 직전 단계로 보통 IGCSE를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근데 이 IGCSE 여러분들 꼭 IB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A레벨 학교에서, 그리고 그렇죠, AP 학교에서도 이 IGCSE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과정과 무조건 결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중학생 중등 과정에 대한 일종의 표준화된 그런 교육 체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이게 저기 보면 몇 차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성격이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국제학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외에도 MIP라든지 IGCSE 대표적인 두 가지가 되겠는데, 어쨌건 그런 중등 과정에 대한 표준 교육 과정을 정리한 체계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성적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중등 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학년상으로 그렇지 않지만 일종의 본 과정, 그러니까 IBDP나 A레벨 들어가는 본 과정에 대한 예비 과정 성적이다 보니까 사실 입시에 있어서 대학 서류 전형에 있어서 변별력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거나 이학도 표준화 학력 자료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것도 외부 평가 기관,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서 IGCSE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보는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표준화 성적 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가능하게 되고요. 하지만 필수 제출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입시에 있어가지고 IGCSE가 갖고 있는 변별력은 굉장히 솔직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요. 물론 국제학교에 따라서는 IGCSE 성적을 13학년 학교라 그러면 2월 11이 되겠죠. 10학년 학교라 그러면 그레이드 10이 되겠죠. 여기 학교면 요 학년에 성적 증명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IGCSE 성적을 성적 증명서의 한 형태로 제출하게 되겠죠. 자, IGCSE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세 번째는요, IB 과정에서 영어를 A로, 잉글리쉬를 A로 이수하는 것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과목 선택 상관없이 총점만, IB 총점만 높으면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 참 이 질문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먼저 이 앞에 있는 IB 과정에서 꼭
잉글리시를 A로 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그거는 의무라고 보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IB 잉글리시, 특히 요 LLA라고 하죠. 랭귀지 앤 리터러처 같은 경우, 요 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성적이 좋으면 이 자체가 영어에 대한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러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준다고 해서 사실 SAT와 거의 유사한 그 이상의 버금가는 어떤 변별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잉글리시 A를 해서 꼭 해야 될 케이스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어디에 어느 전공 분야에서 좀 장점이 될 수 있느냐? 문과로 지원하는 학생들, 문과로 지원하면서 특히 나의 학생의 영어 실력이 영어가 자신 있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 학업 능력의 전공적 합성 진로 역량의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지, 뭐 무조건 잉글리시를 A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잉글리시를 B로 했다고 해서 그게 평가에 있어 무조건 단점을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어쨌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과로 지원하는 경우, 또 문과로 지원한다고 또 무조건 잉글리시를 A로 해야 되냐? 우리 특히 3년 특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에서의 재학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죠. 이런 케이스들은 여러분들 영어에 대한 깊이 이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러면 잉글리시 무조건 A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잉글리시 무조건 A 해야 한다,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면 영어 실력에 자신 있는 케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문과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잉글리시를 A로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확장해서 그러면 과목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초점만 높으면 되느냐? 하여튼 또 그렇지 않은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최상위 대학들, 우리가 예를 들어가서 보면 그냥 뭐 간단하게 서연고라고 하는 스카이, 이 세 대학을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인기학과를 지원한 친구들은요, 이미 IB 파이널의 총점은 다 비슷합니다. 그냥 뭐 41, 2, 3 정도 요 안에서 다 점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점 1점 가지고 줄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보는 게 뭐냐면 과목 구성을 봅니다. 특히 이제 보통 서류평가할 때 여러 가지 서류평가 요소들을 설명한 것 중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뭐냐면 전공하고자 하는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관련 분야의 심화 과정에까지의 도전 여부와 거기에 대한 성과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 말은 바로 어떻게 보면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42점, 42점에서 대학에서 평가할 때 그러면 그 안에 42점이니까 이게 동점이냐? 그러면 딴 거 보면 되지 않냐? SAT, 토플. 여러분들 모든 학생들이 SAT, AP, 토플 병행해 제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IB 과정에서 공부했다면 IB 과정의 학교에서 공부했다면 IB 성적이 중요한 거고요. 그 성적이 동점자에서 그 안에서 같은 42점이라도 내가 평가를 유리하게 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총점만 높다고 해서 최상위 대학의 인기학과의 합격을 보장하지 않고, 어차피 비슷한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상위권 대학 인기학과에 지원할 때는 과목 구성도 충분히 고민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변별력 있는 난이도가 높은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해서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위권 대학들, 우리 특례에서는 중위권이라면 조금, 뭐 국내에서는 상위권 대학이지만 특례에서는 중위권 대학이라면 좀 아래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국대, 국민대, 숭실대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는 IB, 물론 거기에도 IB 파이널 성적이 40점 이상이 되는 친구들이 지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합격까지 가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점대의 중반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경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 총점이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 최상위 대학, 그거 인기학과를 지원할 때 할 때는 꼭 과목 구성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총점 못지않게 과목 구성 중요합니다. 그 과목 구성을 보고 학생의 어떤 심화 과정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학업 태도, 학생의 어떤 지원 전공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학생의 어떤 그런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까지 이 과목 구성을 보고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중위권, 하위권 대학을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총점이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 성적이 아니기 비교이기 때문에 이때는 총점이 높은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네 번째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와 올해부터는 올해 2027학년도 전기전형부터는 선유관대까지도 이제 서류평가에서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교내 활동만 인정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이 Q&A 네 번째에 있는 질문, 바로 우리 수상 실적, 우리 보통 뭐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혹은 경시대회들 맞죠? 특히 대표적인 수학이나 과학 경시대, 이 수상 실적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그 대회에 나가서 그 상장을 받기 위해서 적잖은 노력을 했을 거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학교의 대표로 선발되어서 외부대회에 참가해서 수상하였는데 이것이 교내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학교의 대표로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교내 활동으로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딱 학교의 대표로 선발되는 과정까지가 교내 활동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대회에 참가해서 구체적인 결과,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순위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수상 실적, 등급들 있죠? 이런 부분은 교내 활동이 아닌 교회 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것도 나름대로 명쾌하게 좀 선이 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건 여러분들 일단은 그냥 더 큰 카테고리 봤을 때는 어쨌건 그러면 교내 활동 한마디로 이런 학교의 대표가 되는 과정이 있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학생이 노력했던 교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했던 과정들이 교내 활동을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 그 뒤에 있는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 여러분들 개별 대학에, 특히 개별 대학 안에서도 실제 학생을 평가하게 되는 개별 입학사정관의 관점과 이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교회고 어디까지가 교회라는 게 정말 칼로 무자르듯이 딱 그어진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건 교내 활동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또 이 질문에도 있던 것처럼 학교 대표로 선발되는 그 과정, 요 노력의 과정 정도만을 내용이 담아서 평가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Q&A 다섯 번째는요. 자,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 하이스쿨 과정이 그레이드 9부터, 그러니까 그레이드 9, 10, 11, 12까지 이렇게 4학년인데, 그러면 GPA는 9학년부터 계산하면 되느냐, 몇 학년부터 계산하느냐, 그리고 unweighted라고 하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그러한 GPA인데 이것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한국에 생각하는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것은 해당 국제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마지막 졸업하기 전 마지막 3개학년, 그러면 12학년제 학교들은 학년 병칭을 그레이드로 하죠. 그 마지막 3개학년이냐면 그레이드 10부터 12까지 10, 11, 12학년이 되겠죠. 13학년제 학교라고 한다면 2월 11부터 13까지 11, 12, 13학년이 되겠죠. 여기가 사실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자, 일단 이 성적을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도 있는 좀 애매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성적증명서는 학생이 다녔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성적을 제출하거든요. 평가를 할 때.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3개학년, 이게 이제 우리가 특히 자격조건 심사할 때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규정할 때는 무조건 이유식을 따르고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제출한 활동을 평가받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부분 대학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하기 전 마지막 3개학년을 고등학교 재학기간이라고 보고 이때 활동했던 내용들을 평가하는 게 대부분 학교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아주 소수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GPA 어떻게 계산하냐고, 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 특례의 정상평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특례의 서류평가 방식은 정성평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학생이 제출한 모든 성적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게 특례 서류 전형의 정성평가 방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GPA를 따져가지고 그 점수를 일일이 계산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10학년의 성적은 몇 %, 11학년의 고2의 성적은 몇 %를 반영한다.
그래서 그걸 또 뭐 GPA가 몇 점 이상은 몇 점 이렇게 정량화된 평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고 학생이 공부했던 학교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평가치가 틀리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립학교라든지 사립학교 말고도 사실 GPA를 보여주는 학교들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미국 개국제학교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이 GPA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딱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억지로 굳이 내가 IB 과정에서 공부했다, A별 과정에서 공부했다 하면 그때는 점수 표기치기가 다르잖아요. 보통 9점 만점, 7점 만점 이렇게 과목별 성적을 표기하는데 그 자체를 보고 여러분들 이 친구가 얼마큼 이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다, 어떤 성과를 보였다가 중요한 거지 그걸 일일이 GPA로 환산 계산해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GPA를 계산해서 내야 된다. 그래서 성적증명서를 막 발급받는데 거기다가 막 GPA까지 계산해가지고 점수를 막 받으려고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학교가 IB 학교였다, 우리 학교가 AIB 학교였다. 그 성적치기가 그냥 과목별로 대부분 다 7점인데 9점인 학교도 있긴 하니까 어제 9점, 8점, 7점 이 자체가 이걸 보고 어느 정도 성적 규모에 있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학교의 스쿨 프로필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비교 검토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 어떠한 성적 패턴을 보이는가를 보는 거지 절대 GPA 몇 점, 0.1점 차이, 1점 차이 이런 것 가지고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꼭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머리 아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Q&A 6번째. 봉사활동 시간을 기재해야 되는가, 활동한 기간만 기재하면 되는가 질문인데요. 사실 국내 입시에서도 여러분들 봉사활동의 시간을 평가하는 거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국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상에는 그러한 봉사활동의 시간이 표기가 되지만 그게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시간 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꼭 기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우리 활동 목록표의 디스크립션을 정리할 때 뭐 그런 내용 중에 몇 시간 봉사활동했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중요한 평가 대상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효과 활동 목록, 활동 목록표 내용을 작성하실 때 활동한 기간, 그게 뭐 학년일 수도 있고 연월까지일 수도 있고 이 정도 있죠? 이런 것만 기재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Q&A 6번째는요. 중도 6한, 3년 특례가 되겠죠. 중도 6에서 고3 1학기로 편입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고3 1학기를 다니게 되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보통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어쨌건 기말고사가 시작되거나 평가가 완성되기 전에 특례에는 원서접수가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말은 어차피 고3 국내 학교의 고3 1학기 성적이 완성되는 거는 중간시험 성적, 기말시험 성적 플러스 수행평가 결과잖아요. 맞죠? 합산해서 이 성적이 매겨지는데 이게 완성되기 전에 특례 원서접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내 학교의 고3 1학기 성적은 나중에 추후에 성적을 추가로 서류를 받는 연세대학교 정도를 빼고 나머지 학교들은 국내 학교의 고3 1학기 성적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데, 자, 근데 여기서 아마 궁금한 거인 것 같아요. 중간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럼 중간시험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중간시험 성적만 기재해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시험, 수행평가, 기말시험 평가율까지 합산해서 이 종합된 성적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고3 1학기 성적으로 평가가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고3 1학기 내가 중도 입학해서 우리 학생이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국내 학교 가서도 정말 열심히 했다, 내가 중간시험을 정말 잘 봤다라고 할 때 그럼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고 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 요청하시면요, 중간시험 본 결과 보고서를 국내 학교들도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그런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중도 입학해서 중간시험을 정말 잘 봤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음을 이 내인 성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 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중간시험 성적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건 그냥 학교생활기록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간시험을 보고 난 이후라 하더라도 고3 1학기의 내인 성적은 특례 서류 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A 7번째는요. 자, 일반 수시 학종이나 해외고 전형 중에 SAT AP 성적 제출 가능한 대학이 카이스트와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이외에 또 어떤 대학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건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 9월에 원서 합수를 진행하는 우리가 이 전형을 어떤 분은 자꾸 이제 해외고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해외고 전형이라는 건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9월에 진행하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 여기는 어떤 형태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어떠한 학생이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자격 조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형태의 학교에서 공부했던 간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생들도 9월에 진행하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외 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이 말 그대로 9월에 진행하는 국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거기에는 대부분 다 수능 취준학력도 반영되지 않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 절대 그런 해외고 졸업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시 전형이 모든 대학이 있지는 않고요. 일부 대학이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대학이 이 지문에 써 있는 것처럼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 요건 이제 모집 시간은 다르긴 하지만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수시학종 국제형, 여기는 보통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는 해외고 졸업한 학생들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하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해외고 전형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제출하는 서류 중에 SAT AP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요.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은 당연히 제한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학교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수시학종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요, 학생이 공부했던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정규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정규과정 중에 일부인 표준학력 과정의 성적만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 말은 IB 학교라든지 ADB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SAT는 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SAT 성적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IB, DP 성적과 ADB 성적만이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도 있고, 이게 일단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이 모든 대학이 적용되는 거고요. 심지어 표준의 평가 성적도 반영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수시학종은 여러분들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 7월에 원서합수하는, 그리고 3월에 원서합수하는 12년 등의 후기, 이런 경우에는요, 이 재구민 특별전형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해외에 워낙 다양한 학교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성적자료를 제출하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이 바운더리를 어떤 제한하지 않고 그냥 오픈해서 다 모든 서류를 받아서 평가를 진행하는데, 9월에 진행하는 수시학종은요, 철저하게 국내 수시의 규칙에 따라서, 이게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특히 대입 운영서 강화 방안이 그대로 적용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학력 평가 성적이 자체가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애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SAT인데요. SAT 성적 같은 경우는 이것도 표준학력 평가 성적에 해당하는데, 이게 애매한 게 SAT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인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극히 일부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SAT 과정이 일부 교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SAT를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라고 한다면 미국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적 자료가 바로 SAT잖아요. 그럼 그건 교육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SAT는 표준학력 평가 그 학교의 교육과정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럼 거기 연장선상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미국계 시스템 학교는, 한마디 미국계 시스템 학교는 국제학교라면 AP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미국의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처럼 SAT도 그러한 정규교육 과정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머리 아프게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AP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나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라고 한다면 저는 SAT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성적이 얼마큼 변별을 가질 것이냐, 실제 그리고 반영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는요, 개별 입학사정관 분들의 판단에 따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그리고 넓은 의미의 정성평가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 방식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시학 중에서는 SAT는 부수적인 성적일 가능성이 높다.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IB라든지 A레벨이라든지 이런 일반 학교들에서 공부한 제한고 학교도 포함되겠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SAT 성적은 그 어떤 학교에서도 반영되지 않는다. 카이스트 외국어는 뺍니다. 카이스트 외국어는 자꾸 헷갈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카이스트 외국어는 지문에 있다 보니까 헷갈리신 분도 있을 텐데 거기는 상관없고요. 나머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시학종 같은 경우는 학교의 본과정에 충실한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학생이 평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 가지고도 솔직히 한 편의 영상을 만들 만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정도로만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Q&A 넘어가겠습니다. 자, Q&A 8번째, IB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SAT 성적이 필수이겠느냐라는 질문. 필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IB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SAT 성적이 없다고 해서 최상위 대학 인기학과에 무조건 불합격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IB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바로 뭐다? IB, DB, 파이널 성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와서 특히 사회과 학생들의 사양 평준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IB 파이널 성적이 41, 2, 3 정도 요 정도 갖고 있는 친구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위 대학 인기학과에 또 그 학과에서 IB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A레벨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 AP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 로컬 공립사립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 한국국제학교를 포함한 한국계 사립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 다 뽑겠죠. 그러면 사실 IB로 과정에서 공부한 친구들에게 합격기가 주어질 숫자가 정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근데 IB 그냥 상대적으로 42점인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간의 경쟁이 발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 구성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또 열심히 한 친구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과목 구성도 굉장히 좀 보편화되어 있어요. 요즘은 전부 다. 또 워낙 이제 입시에 대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실제 진행하다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공계 지원한 친구들 대부분 다 보면 수학 AA, 매스 AA의 HL로 HL로 수학 A, 매스 AA, 피직스, 케미스트리 혹은 피직스 바이올로지 혹은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요 구성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하이어 과목이 했던 과목도 똑같으면서 총점도 42, 3, 4 이 정도 42, 3을 봅시다. 이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안에 경쟁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학력지표로 봤을 때는 고다음 성적 SAT 특히 과거에는 SAT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SAT가 갖고 있는 어떤 변별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최근엔 또 SAT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졌거든요. 한마디로 대학 입장에서는 비슷한 성적의 IB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간에 우열을 가릴 때 그 부수적인 세컨더리한 지표인 SAT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점자 일종의 동점자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건 동점자 간의 우열을 가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SAT 성적이 입결에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SAT 성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추상위 대학 인기학과에 불합격은 아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IB 성적이 탁월해야 한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그에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추상위권 인기대학과를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SAT 성적을 추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IB뿐만 아니라 A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들 모두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Q&A 9번째입니다. 자, SAT에서 수학은 만점이 나오는데 영어가 부족해서 SAT 성적이 1400 초반입니다. 그래도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SAT 1400점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SAT 1400점들 자꾸 많은 분들이 SAT 1500, 1500 이하니까 정말 누구나 SAT 1500점이 나온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SAT 1500점 이상을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SAT 15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는 친구가 비교적 많지만 그렇다고 그게 아주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성적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SAT 1400점도 충분히 훌륭한 성적이라는 이야기예요. SAT 1400점 이상 여러분들
전체 SAT 응시한 학생들 중에 퍼센티지 봤을 때 5에서 10% 안쪽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만 학생들한테만 주어진 성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떠한 형태 학교에서 공부했든 관계없이 SAT 1400점도 충분히 훌륭한 성적입니다.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성적이니까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목별 성적이 있어가지고 영어가 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수학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이 공부해온 히스토리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해온 히스토리가 한국 학교라면 한국 혹은 비영어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친구들한테는 영어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영어 감성이 좀 낮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학이 약해서 가끔 문과로 지원하는 친구 중에 수학이 유달리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수학이 약한 사람은 약점이 될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혹의 리딩 앤 라이팅 점수는 매우 높은데 수학에서 감점이 커서 점수 낮을 때 그럴 때는 그 부분도 평가관 입장에서는 그 내용도 보고 감안해서 평가에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받은 점수보다도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좋은 인상을 평가할 때 심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건 SAT 1400, 1300대 후반도 마찬가지예요. 1300대도 마찬가지예요. 안 내야 될 저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점수입니다. 마지막 Q&A 10번째. 토플 시험에 보면 여러분들 마이 베스트 스코어라는 게 있죠. 자, 이 마이 베스트 스코어하고 스코어 중에서 그냥 스코어 아마 이건 우리 보통 그 회차별 성적 데이터베이스라고 했겠죠. 데이터베이스 성적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받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이 베스트 스코어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영역별로 그 토플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있죠. 학생이 봤던 여러 시험들 중에서 영역별로 최고점을 합해 놓은 걸 마이 베스트 스코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한국대 입시에서는요 토플 마이 베스트 스코어는 기본적으로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12월 등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서울대학교와 포스트의 경우에는 토플 마이 베스트 스코어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지만 그 외 나머지 대학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마이 베스트 스코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적표 보면 마이 베스트 스코어 꼭 표기가 되던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성적표 자체가 평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성적표에 담겨있는 내용을 진위여부를 확인 거친 다음에 이 성적이 진짜 학생이 응시해서 실제 받은 성적이 맞구나 라고 하면 그 점수 결과만이 평가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 베스트 스코어를 인정하지 않는다가 그냥 허언이 아닌 겁니다. 어쨌건 마이 베스트 스코어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10연등의 서울대와 포스텍을 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이 대학에 응시할 때 내 영어 실력 정도를 평가할 때 토플 성적을 제출할 경우에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회차별 성적, 데이터베이스 스코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례 서류 내용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Q&A 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면 궁금해할 수 있는 이외에도 무수한 질문들이 있겠죠. 근데 그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요 주제만 가지고 또 계속 이어갈 수 없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 연구실 단톡방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신 그런 내용들 중에 좀 이 정도는 공유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10가지 주셔서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자,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헷갈리고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영상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그래도 최대한 정답에 가깝다라고 카테고리, 바운더리를 그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렇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아무튼 오늘 설명된 내용들 여러분들 해외에서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하신 영상 여러분들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